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각종 화학 물질의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분석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을 채취하는 재료, 또 채취하는 원리, 구체적으로 채취 방법 등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채취된 화학 물질을 어떤 분석 과정을 거쳐서 유해 물질의 양을 알아내는지 이 구체적인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챕터 4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그 공기 중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특성까지도 같이 이해를 시키도록 학습을 하겠습니다. 구체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몸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이겨낼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면은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건강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산업위생 측면에서 노출 평가 측면에서 과연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들 노출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 노출을 추정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가스상 물질의 그 성질, 또 측정 방법, 또 측정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스상 물질에 대한 그 측정과 또 분석을 다 설명한 다음에는 입자상 물질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스상 물질의 성질이 무엇인지, 또 이런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채취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또 채취한 후에 이런 가스상 물질을 분석하는 기구, 또 분석의 원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이제 사실은 채취를 정확히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어떤 화학 물질을 측정할 때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채취를 해야 되고, 또 운반도 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정과 채취에 관련되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구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가서 측정을 하고 또 채취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 측정기구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 측정기구를 제대로 아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그 활동이 보정, 캘리브레이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한 그 관리, 또 분석기구에 대한 관리, 또 여러 그 공기 중에 화학 물질을 채취하는 에어로졸을 측정하는 모니터 또는 소음계, 이런 것들이 다 그 적정한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캘리브레이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원래 그 측정기구가 제대로 그 참값을 나타내야 되는 어떤 기준에다가 항상 그 측정하고 분석할 때 적정한 주기로 1차 표준에다 맞추는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펌프 같은 경우는 비누거품 메타에 의해서 이제 그 채취 유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음계는 또 캘리브레이터라고 해서 일정 소음을 발생되는 기구에 소음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맞추는 작업, 또 분석기구는 표준 물질인 1차 표준기구의 분석기구의 반응을 맞추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보정에 대한 개념, 또 보정을 해야 되는 이유, 또 보정을 구체적으로 적정한 시기별로 해야 되는 기구들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가스상 물질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무엇입니까? 공기 중에 이제 존재하는 물질이 사실은 고체, 액체, 기체인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공기와 함께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스상 물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 고체나 액체가 공기와 함께 있는 것, 이걸 에어로졸,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것은 크게 가스상 물질의 한 그룹과 입자상 물질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가스상 물질에 대한 그룹을 가지고 이 가스상 물질의 성질, 특성, 그리고 채취하는 재료, 또 채취하는 원리, 분석, 이 과정을 설명할 거고요. 또 입자상 물질 따로 한 트랙으로서, 그룹으로서 동일하게 그 채취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원리는 무엇인지, 또 분석하는 각종 기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로 구분해서 채취, 분석, 이것들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 배울 중요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상 물질이란 무엇인가? 방금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스상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가스상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기 중에 이제 가스상 물질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상 물질, 공기 중에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 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채취할 수 있을 것인가? 채취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재료, 기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상 물질을 채취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채취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채취하는 장면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은 크게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것들이 공기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유해 화학물질은 세 가지 물질 형태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사실은 세 가지 물질 형태밖에 없죠. 고체나 액체, 기체.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고체 형태의 입자로 크기로 존재하는 게 있고 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각종 미스트랄지 또 포그랄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상태 또 증기 상태입니다. 상온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와 함께 섞여 있는 세 가지 물질, 고체, 액체, 기체밖에 없습니다. 이것들 이제 좀 더 그룹별로 분류하면 말씀드린 대로 가스상 물질하고 입자상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가스상 물질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스와 증기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표준 상태의 환경, 보통 이제 25도씨 일기압이라고 보통 하죠. 물론 낮은 온도 상태도 있겠지만 표준 상태 우리가 가정하는 게 25도씨 일기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기 중에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물질이 아니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뭡니까? 아주 많죠. CO2로 할지, 일산화탄소로 할지, 오존, NO2, SO2 등등 대단히 많습니다. 메탄, 에탄 이런 종류 굉장히 많죠. 공기 중에 순수하게 기체 상태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가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또 공기 중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기입니다. 증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액체이던 것이 또는 고체이던 것이 물리적인 변화, 온도 조건에 따라서 공기 중에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증기라고 합니다. 베이퍼라고 하죠. 그래서 수증기랄지 또는 각종 유기용제의 증기 이런 것들입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공기 중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페인트 액체이던 것이 우리가 감각할 수 없지만 인식할 수 없지만 공기 중에 증발을 해서 공기 중에 기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애는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은 휘발유나 경유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죠. 액체 상태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상온에서 노출되면서 온도에 따라서 일부 증기화돼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것들이 증기입니다. 그래서 그 액체가 증기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이제 증기압이라고 그러죠. 베이퍼 프레셔라고 합니다. 증기압. 증기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가 증기화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또 공기 중에 증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죠. 이 내용들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스와 증기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기 중에 가스학 물질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특성 정도로 알고, 공기 중에 있는 가스학 물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방법들을 크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속 시료 채취입니다. Continuous Sampling. 일정 시간 동안, 1시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또는 8시간이어도 좋고, 일정 시간 이상 동안 가스학 물질을 연속적으로 채취하는 겁니다. 한 번에도 측정할 수 있지만은, 채취 매체를 갈아주면서 10분 간격으로 여러 번 측정한다 할지,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여러 번 측정한다 할지, 이렇게 consecutive하게, continuous하게 샘플링 하는 것, 이걸 연속 시료 채취입니다. 보통 일하는 시간 동안 8시간 일을 하게 되면은 2시간 동안 또는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 이게 연속 시료 채취입니다. 순간 시료 채취는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 몇 초 또는 10초, 20초 또는 1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의 가스학 물질을 그래프 샘플링 하는 겁니다. 통째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독식 측정입니다. Direct Reading Instrument죠. 현장에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